새벽 4시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릅니다. 이송차 안. 금속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목엔 보호대가 채워져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구속되었습니다. 나는 오만섭, 74. 평생을 시계를 고치며 살아왔습니다. 톱니 하나, 나사 하나에도 이유가 있다는 걸 배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톱니바퀴가 누군가에 의해 역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가로등 불빛이 흘러갑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정신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조카 태수가 그렇게 말했죠. 외삼촌 건강 위해서라고. 하지만 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납치나 다름없다는 걸. 주머니 속 회중시계를 움켜쥡니다. 틱, 틱, 틱. 가슴께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아내가 남긴 유품입니다. 은으로 된 케이스, 로마 숫자가 새겨진 문자판,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둔 작은 비밀. 초소형 녹음 모듈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었죠. 차가 급정거합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욕을 내뱉습니다. 운전사인 듯 했죠. 뭐야, 고양이 하나 때문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문 잠금 장치에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운전사가 확인하려 내렸나 봅니다. 문이 한 뼘쯤 벌어졌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평생 시계를 다루며 익힌 손놀림. 보호대 버클을 꺾어 빼냅니다. 손목이 쓰라렸지만 개의치 않았죠. 문 쪽으로 몸을 굴립니다. 잡아! 조카의 목소리가 뒤에서 터집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을 발로 밀어냅니다. 차체가 흔들리며 문이 활짝 열렸죠.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때립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끌려왔으니까요. 뛰었습니다. 74 노인이 뛸 수 있을까 싶겠지만 생존 본능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죠.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순 없었습니다. 골목이 미로처럼 펼쳐집니다. 좌회전, 우회전, 다시 좌회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렸습니다. 뒤에선 발소리가 쫓아옵니다. 젊은 놈들이니 금방 따라잡히겠죠. 하지만 난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쓰레기 집화장 뒤로 숨습니다. 비닐봉지 더미 사이로 몸을 낮췄죠. 썩은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숨을 죽입니다. 어디 갔어? 이 영감탱이가! 욕설이 들립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집니다. 지나간 모양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었죠. 곧 돌아올 겁니다. 손을 내려다봅니다. 회중시계가 희미하게 빛납니다.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색 표면이 반짝였죠. 케이스를 살짝 엽니다. 틱, 틱, 규칙적인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녹음 장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조카의 협박, 위조 서류, 강제 입원 지시. 모두 이 작은 기계 안에 기록되어 있었죠. 증거입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 내가 당한 일이 범죄라는 증거. 발이 시립니다. 맨발로 아스팔트를 달렸으니 당연했죠. 발바닥을 보니 군데군데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건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쥐어뜯깁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 돌아가신 누나의 아들. 어릴 적 무릎에 앉혀 시계 톱니를 보여줬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날 정신병원에 가두려 합니다. 이유는 하나. 아내가 남긴 한옥과 그 안의 금고.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시계를 꽉 쥡니다. 이 시계가 말해줄 겁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기록되니까. 아무리 교묘하게 꾸며도 진실은 시간 속에 새겨진다는 걸 난 압니다. 다시 발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엔 여럿입니다. 태수가 사람을 더 불렀나 봅니다. 손전등 불빛이 골목을 훑습니다. 곧 여기도 들킬 겁니다. 일어섭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시 뛰어야 합니다.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경찰서? 아니, 그들은 보호자 동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조지만 당장은 통할 겁니다. 소연, 우체국 직원 김소연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라면 도와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배달 로그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태수가 서류를 조작한 증거를 찾았다고 했죠. 골목 끝으로 달립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베는 듯 했습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뒤에선 여전히 추격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이 시계를, 이 증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이 밝혀지니까. 그래야 내 삶을, 내 시간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 틱, 틱, 틱. 가슴께에서 울리는 시계 소리. 그 소리가 말합니다. 계속 가라고. 멈추지 말라고. 시간은 내 편이라고. 맨발의 노인은 새벽 골목을 달립니다. 손엔 회중시계 하나. 그 안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시계는 증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누나의 제사를 준비하던 날이었죠. 매년 이맘때면 조카 태수가 찾아옵니다. 제사상을 같이 차리자며.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가족이 챙겨주는 게 아침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작업실에서 시계를 고치고 있었죠. 스위스제 회중시계,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주인이 맡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유품이라서요. 그 말에 더 정성껏 다뤘습니다. 시계 뒷판을 열었습니다.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죠. 하지만 균형추 하나가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느려진 겁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펴냈죠. 틱, 틱, 틱. 다시 정확한 리듬을 되찾습니다. 시간은 일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거짓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야 하죠. 그게 시계 수리공으로 살아온 내 신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외삼촌, 왔습니다. 조카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손했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외삼촌 부를 때의 그 부드러운 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달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제사 준비 같이 해야죠. 그래, 들어오게. 거실로 나갑니다. 태수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수용품이라며 과일, 나물, 생선을 꺼냈죠. 외삼촌 혼자 준비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친절한 조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주방으로 갑니다. 제사상 준비는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나물 무치고 생선 굽고 과일 깎고. 예전엔 아내가 다 했었죠. 지금은 혼자입니다. 태수가 도와주니 한결 나았습니다. 외삼촌, 보리차 끓였어요.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립니다. 보리차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향긋하고 구수한 맛. 특히 제사 준비할 땐 목이 마르니까 자주 마십니다. 물이 끓습니다. 보리를 넣고 약불로 줄입니다. 10분쯤 우려내면 딱 좋죠. 태수가 찻잔 2개를 꺼냅니다. 같이 마시죠, 외삼촌. 차를 따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지죠. 손으로 잔을 감싸니 따뜻했습니다. 한 모금 마시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냄새가 평소와 다릅니다. 구수함 속에 묘한 화학 냄새가 섞여 있었죠. 신어 같은, 아니 솔벤트 비슷한.
찻잔을 가까이 들여다봅니다. 표면에 얇은 막이 떠 있습니다. 기름막처럼 보이지만 기름은 아닙니다. 무지갯빛이 아니라 탁한 회색빛이었죠. 이상한 냄새군. 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그러곤 이내 웃습니다. 건강차예요. 외삼촌. 한약재 좀 넣었거든요. 한약재. 네. 요즘 피곤해 보이셔서요. 기력에 좋다고 해서.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내 코는 속일 수 없습니다. 평생 시계기름, 세척제, 각종 용제를 다뤄왔죠. 화학물질 냄새는 단번에 구분합니다. 이건 한약재 냄새가 아닙니다.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왜 안 드세요? 배가 좀 불러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실 순 없었죠. 본능이 거부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실망? 아니면 초조함?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분 좋은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드세요. 제사 끝나고요. 그러지. 대화가 끊깁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어색함.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제사 준비를 계속합니다.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씻고 상을 차립니다. 태수는 계속 곁에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날 관찰하는 것 같았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립니다. 제가 볼게요. 현관으로 나갑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 택배 왔습니다. 우체국 직원 김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나갑니다. 소연이 박스 하나를 들고 서 있었죠. 30대 중반, 재빠르고 똑 부러지는 여자입니다. 수고했네, 소연 씨. 아니에요. 어르신. 서명 부탁드려요. 단말기를 내밉니다. 서명을 하는데 소연의 시선이 찻상으로 향합니다. 반쯤 남은 보리차, 그 위에 얇은 막. 그녀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제사 준비 중이세요? 응. 누나 제사라서. 그러시구나. 건강 조심하세요. 평범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엔 뭔가 더 있었습니다. 의심? 경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치는 인사는 아니었죠. 소연이 나갑니다. 태수가 문을 닫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자주 와요? 배달할 게 있으면 오지. 참견이 좀 심한 것 같던데. 참견. 아니, 그냥요. 다시 침묵입니다. 뭔가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맞물려야 할 것들이 헛돌고 있다는 느낌. 저녁 6시 제사를 지냅니다. 절을 하고 술을 따르고 묵념합니다. 누나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생전날 많이 챙겼죠. 남동생 밥은 먹고 다녀? 늘 걱정하던 목소리. 그 누나의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제사가 끝납니다. 외삼촌, 상 정리하죠. 그래. 설거지를 합니다. 접시를 씻고 그릇을 닦고 태수가 말합니다. 외삼촌, 건강검진 받으신 지 오래됐죠? 작년에 받았네. 요즘 어지러우시진 않아요? 아니, 기억력은요? 깜빡하실 때 없으세요? 질문이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건강을 묻는 걸까요? 그것도 기억력을. 멀쩡하네. 왜?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거짓말입니다. 그의 눈빛이 말해줍니다. 걱정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멀쩡한지, 얼마나 정신이 또렷한지. 왜 그걸 확인하는 걸까요? 밤 9시 태수가 돌아갑니다. 푹 쉬세요. 외삼촌, 내일 또 올게요. 그래. 문이 닫힙니다. 혼자 남습니다. 고요한 집. 하지만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실로 갑니다.
책상 위엔 아까 그 회중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고쳐진 시계, 정확하게 가는 시계, 손에 듭니다. 틱, 틱, 틱. 규칙적인 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시간은 기록됩니다. 모든 순간이 지나가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시계 안의 톱니바퀴가 돌아간 횟수처럼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할 수 있다면, 대화를, 행동을, 증거를 남길 수 있다면,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케이스 안쪽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진이나 편지를 넣는 곳이죠. 하지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서랍을 뒤집니다. 오래전 구입한 초소형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펜 크기만 한 물건. 한 번도 안 써봤죠.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작동합니다. 회중시계를 분해합니다. 정밀 드라이버로 뒷판을 엽니다. 내부 구조를 확인하죠. 케이스 안쪽 공간에 녹음기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시작합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74의 나이지만 시계 다루는 손만큼은 정확했죠. 녹음기를 고정하고 전선을 연결하고 다시 조립합니다. 완성입니다. 시계를 귀에 댑니다. 틱, 그리고 미세한 전자음. 녹음 중이라는 신호. 작동합니다. 이제 이 시계는 듣습니다. 모든 소리를, 모든 대화를 증거로 남길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조카를 의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가족인데. 하지만 본능이 경고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시계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내일부터 이 시계는 내 곁을 지킬 겁니다. 침묵하는 증인으로 창밖을 봅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새벽에 내가 달리게 될 그 골목. 아직 모릅니다. 사흘 후 이 시계를 쥐고 맨발로 도망치게 될 줄은. 하지만 준비는 시작됐습니다. 틱, 틱, 틱.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기록할 겁니다. 진실을. 다음 날 아침 태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9시도 안 됐죠. 작업실에서 시계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을 엽니다. 외삼촌, 일찍 왔죠? 무슨 일인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표정이 진지합니다. 거실로 안내합니다. 태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뭔가 준비해 온 게 분명했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외삼촌, 사실은요. 요즘 걱정이 많아서요. 걱정. 외삼촌 연세가 이제 74이시잖아요.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또 시작입니다. 어제도 건강을 물었죠. 오늘도 같은 소리입니다. 혼자 살기 위험하다니. 난 멀쩡하네. 지금은 그러셔도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그때 가서 생각하지.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서류 가방을 엽니다. 종이 몇 장을 꺼냅니다. 공증 사무소 양식지였습니다. 미리 인쇄돼 있었죠. 재산관리위임장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위임장. 외삼촌이 아프시거나 하시면 제가 대신 관리할 수 있게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재산 관리를 왜 미리 위임해야 하는 걸까요? 서류를 받아봅니다. 촘촘한 글씨로 법률 용어가 빼곡합니다. 위임인, 수임인, 포괄적 권한. 읽어보지만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어려우시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요점은 하나입니다. 내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태수에게 넘기라는 것. 급할 것 없지 않나. 지금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엔 더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하다니. 만약 외삼촌이 판단력이 떨어지시면 후견인 지정해야 하고요. 법원 절차도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계산된 말입니다. 미리 겁을 주는 겁니다.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지금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해보고. 태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외삼촌, 제가 누군가요? 조카잖아요. 가족이에요. 알지. 그런데 왜 못 믿으세요? 목소리에 날이 섭니다.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달라졌죠. 공손함이 벗겨지고 뭔가 다른 게 드러났습니다. 내일 공증 사무소 예약해뒀어요. 예약을. 내일 오후 2시. 같이 가시죠. 일방적입니다. 내 동의도 없이 예약부터 해놨습니다. 마치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난 안 간다고 했네. 외삼촌,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이거 외삼촌을 위한 거예요. 제 이익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눈빛이 말해줍니다. 이건 분명 그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서명도 받았어요. 뭐, 태수가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위임장 사본이었습니다. 하단에 도장이 찍혀 있었죠. 내 이름이 새겨진 도장. 이건 언제? 어제 외삼촌 드시라고 차 끓일 때요. 잠깐 자리 비우신 사이에 소름이 돋습니다. 어제 내가 화장실 갔을 때였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도장을 찾아 찍어놨다는 겁니까? 도장을 자세히 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색임이 너무 매끈합니다. 내 도장은 30년도 넘은 거라 테두리가 좀 달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새 도장처럼 깨끗했습니다. 이건 내 도장이 아니오. 무슨 말씀을요? 내 도장은 테두리가 달았어. 이건 새 걸로 파서 만든 거지. 태수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집니다.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둘러댑니다. 외삼촌,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봐요. 작년에 새로 파셨잖아요. 난 안 팠네. 그러시다니까요. 말을 꺾으려 합니다. 하지만 난 확신합니다. 내 도장은 분명 다른 겁니다. 이건 위조입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쨌든 내일 가셔야 해요. 공증인 앞에서 다시 확인하면 되니까. 안 간다니까. 외삼촌,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어르신 편의를 위한 겁니다. 거부하실 이유가 없죠. 협박입니다. 부드러운 말투지만 내용은 협박이었습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나가주게. 외삼촌,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를 높입니다. 태수가 잠시 멈칫합니다. 그러곤 서류를 챙깁니다. 생각 잘 하세요. 내일 2시 꼭 나오셔야 합니다.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쾅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혼자 남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였을 겁니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이게 뭔가요? 조카가 가족이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위조 도장을 만들고 서류를 조작하고 협박까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옥. 아내가 남긴 이 집. 그리고 안방 벽장 속 금고. 거기 든 것들. 땅 문서, 예금 통장, 금괴 몇 돈. 돈입니다. 결국 돈 때문입니다. 가족보다 돈이 중요한 겁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회중시계가 만져집니다. 틱, 틱,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죠. 그래, 녹음하고 있습니다. 방금 대화가 전부 녹음됐을 겁니다. 위조 도장 이야기, 협박, 모든 게.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요? 법정에서 통할까요?
조카는 어르신을 위한 것이라고 우길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어제 그 보리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반쯤 식은 찻잔. 찻잔을 들여다봅니다. 여전히 얇은 막이 떠 있습니다. 회색빛 탁한 막. 이게 뭘까요? 비닐봉지를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차를 봉지에 담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분 분석을 하면 뭔가 나올 겁니다. 냉장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경찰? 아직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위조 도장을 의심할 뿐이죠. 변호사? 돈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소연. 우체국 직원 김소연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그녀가 보리차를 보던 눈빛. 뭔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연결됩니다. 소연 씨, 나 오만섭일세.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망설여집니다. 이걸 말해도 될까요? 조카를 의심한다는 걸, 가족을 고발하려 한다는 걸.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나? 일이신데요. 조카가 뭔가 이상해. 조용히 설명합니다. 위조 도장, 위임장, 보리차의 이상한 냄새. 모든 걸 말했습니다. 소연이 잠시 침묵합니다. 혹시 그 조카분 이름이 오태수 맞죠? 그렇네. 기록 확인해 봤는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앞으로 온 등기 서류들, 수령 서명이 전부 같은 사람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직접 받으신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받은 것 같아요. 태수가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등기 서류를 가로챘다는 겁니다. 은행 문서, 법원 통지, 중요한 서류들을 내가 받지 못하게 막았다는. 그럼 어떻게? 필요해요. 확실한 거. 녹음이든 영상이든. 녹음은 있네. 어. 시계에 장치를 달았어. 소연이 놀란 듯 숨을 들이킵니다. 대단하세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 공증사무소 가신다고요? 억지로 끌고 가려는 모양이야. 거기서 결정적인 걸 녹음하세요. 위조를 인정하는 말이든 협박이든.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안 하시면 더 위험해요. 맞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태수의 본색을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알겠네. 어르신, 제가 할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고맙네.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둡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 공증사무소. 거기서 모든 게 결정날 겁니다. 주머니 속 시계를 만집니다. 틱, 틱, 틱. 시간은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로, 그 순간으로. 부엌으로 다시 갑니다. 탁자 위엔 찻잔이 그대로 있습니다. 반쯤 빈 보리차. 표면에 얇은 막. 손을 뻗습니다. 잔을 기울여 봅니다. 빛에 비춰보니 막이 무지갯빛으로 번띱니다. 기름이 아닙니다. 뭔가 용해된 화학물질. 약입니다. 분명 약을 탔을 겁니다. 날 잠들게 하거나 정신을 흐리게 하려고. 잔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가족이, 조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돈 앞에선 가족도 없습니다. 창밖을 다시 봅니다. 구름이 해를 가립니다. 그림자가 집 안으로 스며듭니다. 내일은 맑을까요? 흐릴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난 가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로. 증거를 잡으러. 틱, 틱, 틱. 시계가 시간을 셉니다.
내일까지 남은 시간을. 밤이 깊어갑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내일 일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작업실로 갑니다. 책상 위엔 각종 공구가 놓여 있습니다. 드라이버, 핀셋, 확대경, 오일. 평생 함께한 도구들이죠. 회중시계를 꺼냅니다. 은색 케이스가 전등 불빛에 반짝입니다. 뒷판을 열어봅니다. 어제 장착한 녹음 모듈이 보입니다. 작은 LED가 깜빡이며 작동 중임을 알려줍니다.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아직 70%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는 충분히 버틸 겁니다. 녹음 품질도 테스트해 봅니다. 작게 말을 걸어보죠. 테스트. 하나, 둘.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스피커에서 내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테스트 하나, 둘. 선명합니다. 잡음도 거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대화를 녹음하기에 충분합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태수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잡아낼 겁니다. 시계를 다시 조립합니다. 나사를 조이고 뒷판을 닫고 케이스를 닫습니다. 완벽합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회중시계일 뿐입니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틱, 틱, 미세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전화벨이 울립니다. 밤 11시에 누굽니까?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소연이에요. 이 늦은 밤에 일이 있어서요. 배달센터 동료한테 부탁했거든요. 부탁. 집에 배달된 서류들 수령 기록이요. 서명 비교해봤어요. 심장이 빨리 뜁니다. 6개월간 등기 우편 11건 전부 같은 필체로 서명돼 있어요. 내 서명이 아니고 어르신 필체 샘플이랑 전혀 달라요. 증거입니다. 태수가 내 서류를 가로챘다는 명백한 증거. 있어요. 그중 3건이 은행 문서예요. 대출 관련이랑 계좌 변경 통지. 대출. 어르신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이래요. 식은땀이 납니다. 내가 신청한 적 없습니다. 대출 같은 건 평생 안 받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게 한 거겠죠? 어르신 도장 위조해서 이미 그렇게까지. 해요. 내일 공증까지 넘어가면 법적으로 막기 어려워져요.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납니다. 내일 공증 사무소 근처에 있을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괜찮겠나? 혼자 두면 위험해요. 제가 지켜볼게요. 고마운 사람입니다. 신세를 지는구만. 어르신이 예전에 저 도와주셨잖아요. 예전. 안 나세요? 10년 전 제가 우체국 처음 들어왔을 때요.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10년 전 어린 직원이 배달 오다 자전거가 고장 났었죠. 비 오던 날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줬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의 값은 언젠가 돌아온다고. 그랬었나? 그래서 지금 갚는 거예요. 그때 빚을.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고맙네. 정말. 조심하세요. 시계 꼭 지키시고요. 그러겠네. 전화가 끊깁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편히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시계를 다시 꺼냅니다. 문자판을 들여다봅니다. 로마 숫자 12이 둥글게 배열돼 있습니다.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시간을 가리킵니다. 틱, 틱, 틱. 초침이 돕니다. 한 칸씩 정확하게, 거짓 없이 생각합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흐르죠. 권력자에게나 약자에게나 같은 속도로 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을 다르게 씁니다. 어떤 이는 진실을 쌓는 데 쓰고 어떤 이는 거짓을 꾸미는 데 씁니다. 태수는 후자입니다. 내 시간을 빼앗아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록합니다. 모든 걸 기억합니다. 지워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이 시계처럼
케이스를 닫습니다. 내일입니다. 오후 2시 공증사무소 준비는 끝났습니다. 녹음장치, 증거자료, 증인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희미하지만 반짝입니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나도 그래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잠이 올까요? 내일이 걱정돼서 뒤척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 틱틱틱 머리맡에 놓은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자장가처럼 규칙적입니다. 언제부턴가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아내가 나옵니다. 웃고 있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요. 손을 내밉니다. 잡으려는데 사라집니다. 눈을 뜹니다. 아침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창밖이 밝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입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시계수리 공답게 아침을 먹습니다. 식은 밥에 김치 몇 점. 입맛은 없지만 억지로 넘깁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시계를 확인합니다. 녹음 모듈이 정상 작동합니다. 배터리도 충분합니다. 조끼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가슴께에서 틱틱 소리가 느껴집니다. 오전 10시 전화가 옵니다. 태수입니다. 외삼촌, 준비되셨어요? 준비. 공증사무소요. 2시에 가야죠. 알고 있네. 제가 1시쯤 모시러 갈게요. 혼자 가겠네. 아니에요. 제가 모셔야죠. 거부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1시 정각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손이 떨립니다. 긴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러설 순 없습니다. 시간이 갑니다. 11시, 정오, 12시 반. 점점 다가옵니다. 1시 정각.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엽니다. 태수가 서 있습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단정하지만 차갑습니다. 가시죠. 외삼촌, 그래. 현관을 나섭니다. 태수의 차가 대기 중입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 문을 엽니다. 타세요. 앞자리에 앉겠네. 뒤가 편하실 텐데요. 앞이 좋아. 고집을 부립니다. 뒷좌석은 갇힌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태수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수석에 탑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거리를 달립니다. 태수는 말이 없습니다. 나도 말이 없습니다. 침묵이 차 안을 채웁니다. 어색하지만 견딥니다. 신호등에 멈춥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평범한 금요일 오후. 하지만 내겐 평범하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 시계를 만집니다. 틱, 틱 녹음 중입니다. 차 안의 침묵도 엔진 소리도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15분쯤 달렸을까요? 공증사무소 건물이 보입니다. 5층짜리 빌딩, 2층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댑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태수가 앞장섭니다. 이쪽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2층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닫힙니다. 좁은 공간, 태수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층이 바뀝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도가 나옵니다. 201호 공증사무소. 문을 엽니다. 안은 깔끔합니다. 책상 뒤에 공증인이 앉아 있습니다. 50대 남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셨습니까? 오태수 씨, 그리고 외삼촌이십니다.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펼쳐져 있습니다.
위임장입니다. 어제 본 그 서류, 공증인이 말합니다. 본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신분증 주시죠. 신분증을 냅니다. 공증인이 확인합니다. 사진과 얼굴을 비교하고 주민번호를 읽습니다. 오만섭 씨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서류 내용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봤습니다. 자발적으로 서명하시는 겁니까?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뭐라 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발적이진 않습니다. 공증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외삼촌, 무슨 말씀을? 조카가 강요했습니다. 강요라니요? 위조 도장을 만들어서 미리 서류에 찍어놨습니다. 제 동의 없이. 서류를 가리킵니다. 이 도장 제 거 아닙니다. 공증인이 도장을 자세히 봅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도장 가져오셨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외삼촌이 혼동하시는 겁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황한 겁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예요. 내 기억은 멀쩡하네. 아니에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난 안 깜빡해. 공증인님, 외삼촌이 최근 들어 건망증이 심해지셔서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나중엔 더 어려우니까요. 공증인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일단 본인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선 공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장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거절입니다. 공증인이 공증을 거부한 겁니다.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어떻게든 오늘 공증을 받으려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일어섭니다. 억지로 웃습니다. 헐 외삼촌, 가시죠. 밖으로 나옵니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태수의 표정이 변합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네. 진실. 외삼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네. 그게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중요한 건 자네 아닌가.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저야 외삼촌 걱정돼서 하는 건데. 거짓말 마게. 자네 욕심일 뿐이야. 태수의 눈빛이 싸늘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거면 저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외삼촌, 불편하시죠? 혼자 계시기. 난 멀쩡하다고. 아니에요. 진찰이 필요하세요. 정신과 진찰료. 후견인 지정받으시려면 필요하거든요. 협박입니다. 공증이 안 되니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난 정신 멀쩡해.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겁니다. 자네가 어떻게. 보호자 동의면 충분합니다. 가족이니까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이게 그의 다음 수입니다. 날 정신병자로 몰아 후견인을 받아내는 것.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내려갑니다. 1층 주차장. 차로 향합니다. 하지만 타지 않습니다. 난 걸어가겠네. 외삼촌, 혼자 가고 싶어. 돌아섭니다. 외삼촌, 생각 잘하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니. 무슨 기회를 말하는 걸까요? 순순히 재산을 넘기라는. 뒤돌아보지 않고 걷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거리로 나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주머니 속 시계. 틱, 틱, 모두 녹음됐습니다. 공증 사무소 대화, 복도에서의 협박, 전부. 증거가 쌓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태수는 한 발 더 나갈 겁니다. 새벽에 노크. 그게 올 겁니다.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공증 사무소에서 나온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합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정적이 집안을 채웁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긴장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냅니다. 뒷판을 엽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합니다. 3시간 분량, 공증 사무소 대화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재생해 봅니다. 자발적으로 서명하시는 겁니까? 자발적이진 않습니다. 외삼촌이 혼동하시는 겁니다. 선명합니다. 모든 단어가 또렷합니다. 계속 듣습니다. 정신과 진찰료. 후견인 지정받으시려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협박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 하지만 충분할까요? 법정에서 이게 증거로 인정될까요? 태수는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우길 겁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소연 씨. 공증 사무소 근처에서 봤어요. 어르신이 혼자 걸어 나오시는 거. 공증은 안 됐네. 다행이에요. 그런데 태수 씨 표정이 화났더군. 위험해요. 다음 수를 쓸 겁니다. 알고 있네. 뭐라고 했어요? 후견인 제도를 쓰겠다고. 정신과 진찰을 시키겠다고. 소연이 한숨을 쉽니다. 그럼 시간이 없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제가 배송센터 동료한테 부탁했던 거 있잖아요. 보리차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나? 네. 방금 연락 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했대요. 로라제팜. 진정제예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불안이나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거래요. 그걸 보리차에. 네. 의도적으로 탄 겁니다. 어르신 정신을 흐리게 하려고. 증거입니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태수가 약물을 먹이려 했다는 사진도 찍어뒀어요. 보리차 표면에 막하고 성분 분석 결과지. 고맙네. 정말. 하지만 어르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 약물 투여 시도는 범죄예요. 더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망설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조카를 고발하는 겁니다. 가족을 어르신, 지금은 가족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어르신 안전이 먼저예요. 알고 있네.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경찰서에. 괜찮네. 혼자 갈 수 있어. 그럼 연락 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그러겠네.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오후 5시, 저녁이 다가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태수의 다음 행동을 지켜봐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태수입니다. 외삼촌, 내일 병원 예약했습니다. 오전 10시 꼭 가셔야 합니다. 병원, 정신과 병원을 말하는 걸까요? 다시 문자가 옵니다. 보호자 동의서 작성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호자 동의서, 내 동의 없이 또 서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병원에 끌려가면 입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섭니다.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외투를 입습니다. 시계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증거 자료를 챙깁니다. 보리차 샘플, 녹음 파일.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려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 여럿입니다. 멈춥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말 외삼촌.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무슨 일인가? 병원 가셔야죠.
지금 바로 내일이라고 했잖아. 계획이 바뀌었어요. 지금 가셔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손을 쓰려는 겁니다. 난 안 가네. 외삼촌, 문 열어주세요. 돌아가게. 보호자, 권한으로 들어갑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갑니다. 잠겨 있지만 흔들립니다. 열쇠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거예요. 열쇠를 언제 만들었을까요? 아니, 안에 살아계실 때 복사해뒀을지도 모릅니다. 찰칵. 자물쇠 소리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태수가 들어섭니다. 뒤에 2명이 더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 의료진입니다. 외삼촌, 순순히 따라오시죠. 누구 맘대로. 보호자, 동의 받았습니다. 여기요. 서류를 흔듭니다. 보호자 동의서. 또 위조한 겁니다. 의료진 중 1명이 다가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난 검사 안 받아. 거부하시면 강제 입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박입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거실 안쪽으로.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태수가 다가옵니다. 외삼촌, 왜 이러세요? 건강 검진일 뿐이에요. 거짓말 마. 정말이에요. 병원 가셔서 검사 받고 문제 없으면 바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눈빛이 차갑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한번 병원에 끌려가면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의료진이 양쪽에서 다가옵니다. 팔 내밀어 주세요. 왜? 진정제 놓겠습니다. 진정제. 또 약입니다. 날 잠재우려는 겁니다. 뿌리칩니다. 의료진의 손을 뿌리칩니다. 하지만 힘이 달립니다. 74세 노인과 30대 남자. 상대가 안 됩니다. 붙잡힙니다. 팔이 꺾입니다. 주사기가 보입니다. 투명한 액체가 차 있습니다. 하지 마. 소리칩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힙니다. 차갑습니다. 액체가 혈관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힘이 빠집니다. 다리가 휘청입니다.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태수의 얼굴이 가까이 옵니다. 편히 쉬세요. 외삼촌, 이게 다 외삼촌을 위한 겁니다. 이, 다, 나쁜.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혀가 꼬입니다.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잃기 전 손을 움직입니다. 주머니 속 시계.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틱, 틱, 틱. 여전히 돌아갑니다. 여전히 기록합니다. 눈이 감깁니다. 어둠이 옵니다. 깊은 차가운 어둠. 의식이 돌아옵니다. 희미하게, 천천히.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뜨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디쯤 와 있을까요? 몸이 흔들립니다. 차 안입니다.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 손목이 묶여 있습니다. 보호대가 채워져 있습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눈을 뜹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흰색 금속 천장. 이송차입니다. 정신병원 이송차. 기억이 돌아옵니다. 집에 들이닥친 태수. 의료진. 강제로 맞은 진정제. 그리고 어둠.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문으로 밖을 봅니다. 어둡습니다. 여전히 밤입니다. 아니, 새벽일지도 모릅니다. 가로등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으로 흘러갑니다.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운전사와 누군가 대화합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10분 정도요. 10분. 10분 후면 병원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럼 끝입니다. 주머니를 더듬습니다.
손이 묶여 있지만 손가락은 움직입니다. 주머니 속을 더듬습니다. 있습니다. 회중시계가 만져집니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케이스를 만집니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집니다. 시계줄도 만져집니다. 시계줄, 은제줄입니다. 가늘지만 즐깁니다. 생각합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손가락으로 시계를 꺼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빠져나옵니다. 손바닥에 줍니다. 시계줄을 만집니다. 고리 부분을 찾습니다. 힘을 줍니다. 손목이 보호대에 눌려 아픕니다. 하지만 계속 힘을 줍니다. 퉁. 시계줄이 튕겨나갑니다. 케이스에서 분리됩니다. 성공입니다. 시계줄을 펼칩니다. 30cm쯤 됩니다. 뒤를 더듬습니다. 이송차 뒷문입니다. 문틈이 만져집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 시계줄 끝을 문틈에 밀어 넣습니다. 비좁습니다. 하지만 들어갑니다. 안쪽을 더듬습니다. 버팀핀이 느껴집니다. 문을 잠그는 금속 핀. 시계줄을 걸어봅니다. 한 번, 두 번, 미끄러집니다. 세 번째, 걸립니다. 당깁니다. 힘껏, 있는 힘껏, 땀이 흐릅니다. 이마에서, 등에서, 핀이 움직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차가 흔들립니다. 과속방지턱을 넘는 모양입니다. 시계줄이 미끄러집니다. 다시 걸어야 합니다. 손가락에 힘을 줍니다. 핀을 찾습니다. 다시 겁니다. 당깁니다. 핀이 빠져나옵니다. 찰칵. 잠금 장치가 풀립니다. 문이 살짝 벌어집니다. 한 뼘 정도.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옵니다. 차갑습니다. 앞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야, 문 열렸어? 잠깐만요. 차가 속도를 줄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발로 문을 밉니다. 보호대가 채워져 있지만 무릎은 움직입니다. 문이 활짝 열립니다. 바람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잡아? 뒤를 돌아봅니다. 의료진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몸을 굴립니다. 문 쪽으로, 차 밖으로 떨어집니다. 퍽!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어깨가 먼저 부딪힙니다. 아픕니다. 숨이 막힙니다. 굴러갑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길 한가운데로 차가 급정거합니다. 끽, 타이어 소리가 귀를 찢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기어갑니다. 팔꿈치로, 무릎으로, 인도 쪽으로 갑니다. 차 문이 열립니다. 지금이야. 잡아. 태수의 목소리입니다. 차에 같이 타고 있었나 봅니다.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빠릅니다. 뛰어옵니다. 손목 보호대를 이로 뜯습니다. 가죽이 질깁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뜯습니다. 찢어집니다. 한쪽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손목 보호대를 풉니다. 버클을 꺾어냅니다. 풀립니다. 발목도 풉니다. 빠르게, 재빨리.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지만 뛸 수 있습니다. 뜁니다. 맨발입니다. 슬리퍼도 없습니다.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때립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저 영감탱이 잡아. 욕설이 쏟아집니다. 발소리가 쫓아옵니다.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좁은 골목. 양쪽에 담벼락이 늘어서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림자가 깁니다. 계속 뜁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가슴이 조여듭니다. 74의 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멈출 순 없습니다.
좌회전합니다. 또 다른 골목이 나옵니다.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습니다. 우회전합니다. 미로입니다.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난 압니다.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추격자가 보입니다. 3명입니다. 태수와 의료진 2. 어디 갔어? 손전등 불빛이 골목을 흡습니다. 모퉁이 뒤로 숨습니다. 벽에 몸을 붙입니다. 숨을 죽입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지나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갔나 봅니다. 다시 뜁니다. 반대쪽 골목으로 갑니다. 큰 길이 보입니다. 저쪽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겁니다. 달립니다. 발바닥에서 따뜻한 게 느껴집니다. 피입니다. 어딘가 베었나 봅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큰 길로 나섭니다. 차들이 지나다닙니다. 새벽이지만 차는 있습니다. 택시도 보입니다. 손을 듭니다. 택시 한 대가 지나갑니다. 안 섭니다. 또 한 대. 이번엔 섭니다. 어디 가십니까? 경찰서요. 손님, 맨발이신데 급해요. 제발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사가 뒷거울로 나를 봅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모양입니다. 타세요. 뒷좌석에 탑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골목 어귀에 태수가 나타납니다.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택시는 이미 멀어지고 있습니다. 놓친 겁니다.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주머니를 뒤집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쥐고 있었나 봅니다. 케이스를 엽니다. 문자판이 보입니다. 새벽 4시 5분. 틱, 틱, 틱. 여전히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녹음 모듈을 확인합니다. 작동 중입니다. LED가 깜빡입니다. 모든 게 녹음됐을 겁니다. 이송찬, 탈출, 추격. 그리고 태수의 목소리. 저 영감탱이 잡아.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쌓였습니다. 기사가 말합니다.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조카가 날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어요. 뭐라고요? 강제로요. 재산 때문에. 세상에, 기사가 한숨을 쉽니다. 요즘 그런 일 많다던데 뉴스에서 봤어요. 저도 당할 줄은 몰랐죠.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잘하셨어요. 꼭 신고하세요. 차가 달립니다. 거리가 지나갑니다. 가로등, 건물, 상점들. 새벽 도시는 고요합니다. 하지만 내 가슴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두근거립니다. 곧 끝날 겁니다. 경찰서에 가면, 신고하면 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시계를 내려다봅니다. 틱, 틱, 틱. 시간은 흐릅니다. 정확하게, 거짓 없이. 그리고 기록합니다. 모든 순간을, 모든 진실을. 차창 밖을 봅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동쪽 끝이 하얗게 물듭니다. 새벽입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진실이 밝혀질 하루가. 다 왔습니다. 경찰서 건물이 보입니다. 차가 멈춥니다. 요금은 됐어요. 그냥 가세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어르신, 꼭 이기세요. 그러겠습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경찰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맨발로 천천히. 자동문이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섭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습니다. 따뜻합니다. 민원실 경찰관이 나를 봅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신고요? 조카가 날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려 했어요. 재산을 빼앗으려고. 경찰관의 눈이 커집니다. 일단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의자에 앉습니다.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리차의 약물, 위조 도장, 강제 입원, 이송차 탈출. 경찰이 받아 적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냅니다. 여기 다 녹음돼 있습니다. 시계를 건넵니다. 경찰이 받아봅니다. 뒷판을 엽니다. 이게 들어보세요. 재생합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요. 금괴, 통장, 다 제 거예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남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붉은 태양이 건물 사이로 올라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진실이 승리할 날입니다. 주머니 속에서 시계줄을 만집니다. 이 작은 줄 하나가 날 구했습니다. 아니, 시계가 날 구한 겁니다. 시간이 날 구한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시간이. 문이 열립니다. 형사 2명이 나옵니다. 오만섭 씨 맞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히 진술 받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갑니다. 긴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내 편이니까. 시간은 내 편이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법정에 섭니다. 가정법원 3층 법정.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니다. 원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나 오만섭. 그리고 옆에 소연이 앉아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석엔 태수가 앉아 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얼굴엔 긴장이 역력합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습니다. 태수가 고용한 변호사입니다. 방청석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기자들도 보입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나 봅니다. 노인 대상 후견 사기. 제목이 자극적이니까요. 판사가 들어옵니다. 50대 여성 판사입니다. 엄격해 보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모두 앉습니다. 사건 번호 2025 가단 384 성년 후견 신청 기각 및 사문서 위조 강제 입원 교사건 서류를 넘깁니다. 피고 오태수 원고 오만섭 씨를 상대로 성년 후견 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위조와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는 건 맞습니까? 태수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어르신의 건강을 염려해서 네.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네, 목소리가 떨립니다. 원고 측 증거부터 제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섭니다. 이 사건은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사문서 위조, 약물 투여 시도, 불법 감금. 첫 번째 증거. 위조된 도장입니다. 책상 위에 도장 2개를 놓습니다. 왼쪽이 원고의 실제 도장. 오른쪽이 피고가 만든 위조 도장입니다. 확대 사진을 보여줍니다. 테두리가 다릅니다. 실제 도장은 달아있지만 위조 도장은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판사가 자세히 봅니다. 감정 결과는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위조가 확실합니다. 서류를 제출합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두 번째 증거. 보리차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냅니다. 원고의 집에서 채취한 보리차에서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입니다.
원고가 처방받은 약입니까? 아닙니다. 전 그런 약 먹은 적 없습니다. 그럼 누가 넣었다는 겁니까? 피고입니다. 태수가 보리차를 끓여줬습니다. 그때 넣은 겁니다. 아닙니다. 전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소리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피고,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말을 끊습니다. 세 번째 증거. 우체국 배달 기록입니다. 소연이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소연이 선서합니다. 지난 6개월간 원고 앞으로 배달된 등기 우편 11건, 모두 수령 서명이 동일합니다. 화면에 서명들이 띄워집니다. 하지만 원고의 실제 서명과는 다릅니다. 필적 감정 결과 피고의 서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외삼촌이 바쁘셔서 대신 받았을 뿐입니다. 재판장님, 가족 간에 우편물을 대신 받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등기 우편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 수령 시 위임장이 필요하죠. 그건 위임장 있습니까?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검사가 다시 말합니다. 네 번째 증거. 결정적 증거입니다. 책상 위에 뭔가를 놓습니다. 회중시계입니다. 네, 회중시계. 이 시계 안에 녹음 장치가 있습니다. 원고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녹음요? 네. 피고와의 모든 대화가 녹음돼 있습니다. 시계를 연결합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먼저 공증사무소 대화입니다. 정신과 진찰료. 후견인 지정받으시려면 필요하거든요.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모두 듣습니다. 고요 속에서 녹음이 흘러나옵니다. 다음은 병원에서의 대화입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망상이 있으시대요. 피해 의식이 심하시대요. 거짓말. 제가 했죠. 외삼촌이 조카를 의심하신대요.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망상하신대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한옥. 좋더군요. 팔면 꽤 받을 것 같던데요. 감히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요. 금괴, 통장. 다 제 거예요. 녹음이 끝납니다. 법정이 얼어붙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말이 없습니다. 판사가 태수를 봅니다. 피고, 이 녹음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외삼촌이 저를 의심하셔서.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럼 도장 위조는요? 약물 투여는요? 강제 입원은요? 그건 대답하지 못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합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체계적인 재산 탈취를 시도했습니다. 도장을 위조하고 약물을 투여하려 했으며 허위로 정신질환을 주장해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망치를 듭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기각합니다. 쾅! 아울러 사문서 위조, 불법 감금, 약물 투여 시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쾅! 피고 오태수는 즉시 구속합니다. 쾅! 법정이 술렁입니다. 태수가 고개를 든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외삼촌, 죄송합니다. 늦은 사과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법정 경비가 다가옵니다. 태수의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끌려갑니다. 태수가 뒤를 돌아봅니다. 나를 봅니다. 하지만 난 외면합니다. 더 이상 조카가 아닙니다. 날 배신한 사람일 뿐입니다. 법정이 파장됩니다.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어르신,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소연이 막아섭니다. 비켜주세요. 어르신 피곤하십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따라옵니다. 검사가 다가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만섭 씨.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검사가 악수를 청합니다. 악수합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소연과 단둘이 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다 끝났어요. 어르신, 그러게 이겼어요. 어르신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지. 소연이 웃습니다. 맞아요. 우리가요. 1층에 도착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햇빛이 쏟아집니다. 따뜻합니다. 10월의 햇빛, 가을 햇빛.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 혼자 가고 싶네. 그러세요? 자네도 쉬게.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정말 고마웠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소연이 손을 잡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도와주셨잖아요. 10년 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니에요. 제겐 큰 도움이었어요. 그래서 갚은 거예요. 시간의 값을. 시간의 값. 그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시간에 가. 그래, 돌아왔구만. 네. 돌아왔어요. 손을 놓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집에서 푹 쉬세요. 그러겠네. 돌아섭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법원을 벗어나 거리로 갑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회중시계가 만져집니다. 꺼내봅니다. 은색 케이스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케이스를 엽니다. 문자판이 보입니다. 오후 2시 30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틱, 틱, 틱. 여전히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뒷판을 엽니다. 녹음 모듈을 꺼냅니다. 이젠 필요 없습니다. 증거는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모듈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시계를 다시 봅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회중시계입니다. 아내가 남긴 유품. 케이스를 닫습니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걷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거리. 50년을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 누군 쇼핑하고 누군 산책합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내게도 이제 평범한 일상이 돌아올 겁니다. 집이 보입니다. 한옥. 아내와 함께 살던 집. 이제 날 지킬 수 있습니다. 대문을 엽니다. 마당이 보입니다.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잎이 물들었습니다. 툇마루에 올라섭니다. 앉습니다. 햇빛이 따뜻합니다. 시계를 다시 꺼냅니다. 들여다봅니다. 시침과 분침이 돌아갑니다. 틱, 틱, 틱. 시간은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내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은 지켜낸 시간. 눈을 감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바람. 낙엽 냄새가 납니다. 평화롭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시계를 가슴께에 댑니다. 틱, 틱, 틱. 심장 박동과 함께 울립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싸워서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진실이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해가 기웁니다. 오후가 저물고 저녁이 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내 시간입니다. 내가 지켜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정직하게, 시계수리 공답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겨울 햇살이 툇마루를 비춥니다. 따뜻하지는 않지만 부드럽습니다. 한옥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감나무 가지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까악 울다가 날아갑니다. 손에 회중시계를 쥐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엽니다. 문자판이 보입니다. 오후 2시 20분. 정확합니다. 틱, 틱, 틱. 여전히 돌아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뒷판을 엽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녹음 모듈은 빼냈습니다. 이젠 필요 없으니까요. 다시 평범한 시계가 됐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품. 단지 그뿐입니다. 케이스를 닫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려다 멈춥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기로 합니다. 대문이 열립니다. 누군가 들어옵니다. 소연입니다. 어르신, 계세요? 여기 있네. 소연이 마당으로 옵니다. 손에 과일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귤인가 봅니다. 제주 귤이에요. 달다고 해서 샀어요. 또 뭘 사오고 그냥 오지.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순 없죠. 툇마루에 올라 옆에 앉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마당을 봅니다. 태수 씨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징역 3년 확정됐대요. 항소 기각됐다고. 그렇군. 담담합니다. 분노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모르겠네. 뭐라 말해야 할지. 섭섭하세요? 섭섭하다기보단 허전하달까. 귤 봉투를 엽니다. 하나 꺼내 까기 시작합니다.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조카였잖아. 어릴 땐 무릎에 앉혀서 시계도 보여줬는데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런가? 귤 한쪽을 입에 넣습니다. 달콤합니다. 새콤함도 적당히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남이지. 가족이 아니야. 맞아요. 그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도 누나 생각은 나는구만. 살아계셨으면 뭐라 하셨을까? 미안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아드님 잘못 키웠다고. 누나 잘못은 아니지. 귤을 다 먹습니다. 손을 털어냅니다. 씨를 봉투에 뱉습니다. 소연이 귤 하나를 까서 건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고맙네. 받아서 먹습니다. 역시 답니다. 제주 귤은 다르긴 다릅니다. 집은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기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멀쩡하네. 50년을 혼자 살았는데 뭐. 아니, 아내분 계셨잖아요. 그건 그렇지. 웃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요즘 시계 일은 하세요? 가끔 단골들이 가져와.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이젠 쉬셔야죠. 쉬긴 뭘 쉬어. 손 놀려야 정신이 또렷해. 그래도요. 괜찮네. 시계 만지는 건 즐거워. 평생 해온 일이니까.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겨울바람 특유의 깨끗함이 있습니다. 어르신, 응, 전 이제 갈게요. 시간의 빚 다 갚았으니까. 무슨 소리야? 빚은 무슨. 10년 전 빚이요. 어르신이 도와주신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니에요. 제겐 큰 도움이었어요. 일어섭니다. 소연이 마당으로 내려섭니다. 이제 쉬세요. 어르신. 편히. 어디 가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자주 못 올 것 같아서요. 일이 바빠져서 그래. 바쁜 게 좋지. 가끔 들를게요. 안부는 계속 여쭐게요. 그래. 고마웠네. 정말. 소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깊이 정중하게. 저야말로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뭘 가르쳤다고? 시간의 값이요.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 그랬지. 정말 돌아왔어요. 어르신 말씀대로. 웃습니다. 밝게 환하게. 그리고 돌아섭니다. 대문으로 향합니다. 조심해서 가게. 네. 안녕히 계세요. 대문이 열립니다. 소연이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철컥. 고요해집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손에 시계를 쥡니다. 틱, 틱, 틱. 여전히 돌아갑니다. 쉬지 않고 케이스를 엽니다. 문자판을 봅니다. 시침과 분침, 로마 숫자들. 아름답습니다. 정교하고 정확하고 정직합니다. 시계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없이 정확하게 내 시간을 살아야겠다고 케이스를 닫습니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가슴께에서 틱틱 소리가 느껴집니다. 마당을 봅니다. 감나무가 서 있습니다. 잎은 다 떨어졌습니다. 앙상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날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돌아옵니다. 계절도 생명도 진실도. 일어섭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업실로 갑니다. 책상 위엔 시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단골이 맡긴 손목 시계입니다. 초침이 멈춰 있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확대경을 끼고 드라이버를 듭니다. 뒷판을 엽니다. 내부가 보입니다. 톱니바퀴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어디가 고장일까요? 찬찬히 살핍니다. 톱니 하나하나를 확인합니다. 있습니다. 균형추 하나가 휘어져 있습니다. 미세하게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계가 멈춘 겁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펴냅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다 펴졌습니다. 다시 조립합니다. 나사를 조이고 뒷판을 닫습니다. 시계를 귀에 댑니다. 틱, 틱, 틱. 다시 돌아갑니다. 미소 짓습니다. 고쳐졌습니다. 다시 시간을 셀 겁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오후가 저물어 갑니다.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일이 올 테니까.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시간은 계속 흐를 테니까. 주머니에서 내 시계를 꺼냅니다. 책상 위에 놓습니다. 고쳐준 시계 옆에 두 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틱, 틱, 틱. 동시에 돌아갑니다. 같은 리듬으로.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젊은이에게나 노인에게나 같은 속도로 흐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진실을 위해 쓸 것인가, 거짓을 위해 쓸 것인가. 난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위해.